6월 17일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 인근에 있는 일본 올림픽 박물관 내에 역대 일본인 금메달 리스트를 전시하는 코너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인 손기정 선수를 최상단에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손기정 선수가 월계관을 쓰고 시상대에 서 있는 사진을 걸었으며 설명에는 일본어로 손기정 1936년 베를린 대회 육상 경기 남자 마라톤이라고만 해놓아 누가 봐도 일본인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일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손기정 선수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왜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냐, 그때는 일본인이었으니 뭐가 문제냐 라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런 말들이 현재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왜곡하거나 치욕스러우니 없던 일로 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 그 시절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일본 선수단으로 출전한 건 물론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라고 해서 손기정 선수가 일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엄연히 한국 사람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손기정 선수를 소개하며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기를 겪었다는 역사적 설명과 함께 손기정 오브 코리아라고 한국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중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그 시대의 한국인 손기정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에게 지배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총독이 조선 총독부를 통해 일제 천황의 명을 받아 통치하는 형식으로 식민 지배가 이루어졌으며 정치 및 외교적으로 전적인 권한은 일제에 있었습니다. 손기정은 그 시대 1912년 10월 9일 평안북도 신의주부 난민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누구나 그랬듯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장사와 학업을 병행하며 학교에서 집까지 약 2km의 자갈길을 항상 뛰어다니며 어린 시기를 보냈습니다. 육상을 하고 싶었던 손기정에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육상을 포기했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꿈을 버리지 못했고 회사에 취직하면서 학업과 육상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압록강변을 달리며 연습하던 손기정은 1932년 제2회 동아 마라톤에 출전했지만 서울의 복잡한 지리를 몰라 삼각지 로터리에서 길을 잃었고 아쉽게 2위를 합니다. 아쉬운 경기였지만 이 경기로 인해 당대에 걸출한 마라토너를 배출한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이후 마라톤 훈련에 매진했고 이듬해 제3회 동아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1935년 도쿄 메이지 신궁대회 마라톤 풀코스에 처음 출전하여 2시간 26분 42초라는 비공인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지만 당시 비서구권에서 열린 대회나 코너 길이를 신뢰할 수 없었던 일이 비일비재해 결국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세계적으로 마라톤 풀코스에 2시간 30분의 벽을 깬 최초의 사례입니다. 메이지 신궁대회 마라톤 종목은 손기정을 시작으로 세계대회 연속으로 조선인들이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실력자 손기정은 드디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동갑내기인 남승용과 함께 출전하게 됩니다. 조선인들이 대일본 제국의 대표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대표 선발전에서부터 조선인을 탈락시키기 위한 일본 마라톤계에 억지스러운 계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비열함에도 실력으로 앞서는 손기정과 남승용이었습니다. 결국 실력에 못 이겨 이들의 반발은 곧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출전한 대회에서 손기정은 2시간 29분 19초로 당시 올림픽 신기록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같이 출전한 남승용은 금메달을 딴 손기정에게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막판에 스퍼트를 내며 무려 30명을 추월하여 3위로 골인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의 최고 자리에 오른 그 순간에도 웃지 못했던 마라토너 영웅 손기정. 그에게 마라톤 우승은 개인에게 최고의 승리이지만 일본 유니폼을 입고 뛰어야 했던 한국인의 괴로운 현실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그의 표정은 흡사, 시상대가 형벌대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때의 그 모습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송기정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시상대 위에서 선물로 받은 월계수 나무로 가슴의 일장기를 겨우 가렸던 송기정의 행동은 식민지 시대에 울린 작지만 큰 저항의 메시지였으며, 과거 동메달을 딴 남승용은 그때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던 송기정이 부러웠다라고 말해 시상대에서 일장기를 달고선 그 두 선수의 고통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림픽 출전 시 송기정은 일본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기테이 손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송기정은 매 순간 작은 몸짓으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인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승 후 서명할 때 한글로 손기정, 영어로 코리안이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아픔과 슬픔을 안고 경기에 나왔던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지독히 더운 날이라 초반부터 탈락자가 속출했던 힘겨운 경기에서 죽을 힘을 다해 1위로 들어오던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일장기였습니다. 전광판에는 1위 국가에 일본이 표기되었습니다. 국기는 내가 뛰어서 이겼는데 올라가는 국기는 일본 기고, 또 국가도 또 일본 기미가고, 참 국내에서 이기고 지고 할 때는 과히 그렇게 생각이 없었던데 국제대회 가서 비로소 우승한 다음 후 날아오면서 그야말로 참. 이 당시 송기정이 고향 친구에게 보낸 엽서에는 단 3글자 슬프다 였습니다. 치욕스러우며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던 한국의 송기정은 해방 이후에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키운 선수를 이끌고 1947년, 1950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합니다. 이제 더 꿈같은 일이 생깁니다. 되었지만 그날의 송기정은 과거 누구보다 대단했던 젊은 시절의 송기정이 차마 웃지 못했던 그 웃음을 보여줍니다. 그로부터 4년 후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황영조 우승. 그날은 공교롭게도 송기정이 우승한 날과 같은 8월 9일이었으며 황영조가 결승점에 골이 나는 순간 바르셀로나 올림픽 공식 중계방송은 관중석에 있던 송기정을 손기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라는 자막과 함께 비춰줬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올림픽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금메달 한국, 은메달 일본, 동메달 독일, 우리나라를 가운데로 나란히 선 모습을 보며 56년 전 그날 한국인인 내가 일본 국기를 달고 독일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3개의 국기가 나란히 올라갔다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있고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픈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버텼고 우리의 자존심과 긍지를 갖고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으며 세계에서 많은 분야에서 큰 기록과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죄책감 없는 만행은 경악하게 만듭니다. 너무 당당하게 걸려있는 일본인 송기정 사진에 일본에게 지배당하던 시절의 일본 우승자 조선인 송기정이라는 글이 추가되길 바라봅니다.